전산기업회계 388쪽에 부문별 원가 계산 그 연습 문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부문별 원가 계산도 전산회계 시험에서 꼭 한두 문제가 한 문제 정도지 뭐, 그지? 한 문제 정도가 꼭 필연적으로 그 나오는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풀이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기업회계나 나중에 뭐 이런 그 다른 그 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1번 다음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앞서 섹션 그 4주차에 올려놓은 거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미 조금 듣고 온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요 문제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가서 그 4주차에 4-2와 3인가요? 4-1과 2인가? 뭐, 요 부분을 한번, 부문별 원가 계산 어쨌든 그 부분을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발생 장소별로 파악해서 책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가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인재 효과도 얻을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원래 그 목적은 그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정확한 목적. 그리고 원가의 장소별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제조간접비가 여러 그 요소별로 이제 산출이 돼서 제조간접비 계정에 집계가 되면 걔들을 한 장소로 여러 그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이제 이루어졌겠지. 그런 그 여러 장소에서 원가가 발생했을 텐데 그와 같은 그 제조 간접비들을 발생한 장소별로 이제 다시 집계를 한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다시 제조 부문으로 이제 배부를 하고 그 제조 부문과 제품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원가 계산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지. 간편하게 할 것 같으면 간편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뭐 제조 부문이 하나인 이런 데서 그냥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말겠지. 그지? 예. 자, 거꾸로 설명한 부분이 2번입니다. 틀린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보고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달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그러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이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한다. 요것도 첫 번째는 아니겠어.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요거는 마지막 절차가 되겠네. 부문 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한다. 부과 배부 요거 D 부문 개별비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보조 부문비가 있으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제조 부문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흐름이야. 자, 그러면 D, B, AC, DBAC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원가 부문은 원가 요소를 분류 집계하는 계산상의 구분으로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을 하겠다. 그지? 원가 요소를 분류 집계하는 거. 요소들을 이제 발생 장소별로 해봤을 때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조 부문은 직접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부문을 말하며 제조 활동 등에 따라 세분할 수 있겠다. 그지? 뭐 예를 들면 절단 부문이라든가 조립 부문이라든가 혹은 도색 부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 성격에 따라서 세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 부문은 직접 생산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조 부문을 지원 보조하는 부분으로서 그 수행하는 내용에 따라 역시 부분도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산부라든지 동력부라든지 공장 사무부서라든지 직접 생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 생산 활동들을 보조해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 완료되면 부문별 원가를 매출 원가 계정에 대체 부문별 원가를 제품의
그 대체하겠지. 그래서 계정 순서라고 하면 제공품이 결국 이제 제품을 말하는 거니까 제공품에 배부를 할 거란 말이야. 각 그 제품별로, 그지? 자, 그다음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원가계산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 공통비와 부문 개별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원가 요소는 발생한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로 구분해요. 그죠? 그래서 장소별로 봤을 때 그 장소에 직접 집계가 가능한 애들은 이제 부문 직접비인데, 그 앞에서 이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직접비, 간접비 있지. 요소별로 할 때 직접 재료비. 그거하고 겹쳐서 어떻게 부르겠다고 그랬어. 부문에 와서는. 부문 직접비는 부문 개별비. 부문으로 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애들, 간접비는, 부문 간접비는 부문 공통비로 부르기로 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는 부문 직접비, 부문 간접비 이렇게 각인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문 개별비는 원가 발생액을 당해 발생 부문에 직접 부과하지, 개별비는 직접 부과합니다. 집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개별비는. 자,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 개별비는 제품별로 집계된다. 부문 개별비를 제품별로 바로 집계하나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부문을 봐서 이제 그 제조 부문비로 이제 한 다음에 부문 개별비, 부문 공통비 이제 다 배부를 하지. 그러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은 아니지.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를 다시 제조 부문에 한 다음에 그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집계를 하겠지. 제품에 부과를 하겠지. 옳지 않다. 3번. 자, 부문 공통비는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관련 부분에 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비례성 뭐 등등등 뭐 객관성 혹은 또 합리 뭐 그 또 인과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지? 자,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를 배부하는 기준 뭘까 보자. 각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전력 사용량이 건물 감가상각비와 관련이 있을까? 각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면적 뭐 이거겠네. 그죠? 5번에 2번. 자, 그다음에 부문 공통비인 건물과 기계에 대한 보험료. 건물의 보험료와 기계에 대한 보험료로 배부 기준이 뭐가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건물 보험료는 뭐 분별, 건물 가액 혹은 분별, 면적 뭐 다 되겠어.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뭐 어느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아. 면적, 가액. 근데 보험료니까 뭐 가액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면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계에 대한 부분은 기계 작업 시간, 보험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작업 시간일 거고, 기계 면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계 대수, 이것도 마력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적합하고, 기계에는 그 부문별 기계 보험료는 기계의 가격, 기계의 가액이 가장 적합한 걸로 보여져. 그래서 2번이 가장 적합하겠다. 둘 다 합쳐지는 것. 만약에 여기 문제가 부문별 건물가액과 부문별 기계가액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자, 이렇게 6번에 2번으로 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뭐이면 좋겠어? 뭐 사용량 이런 것들, 이런 거 조업도 비례법을 택할 수도 있을 테니까 기계장치의 작업 시간 뭐 이러겠다. 작업 인원수 아닐 것 같고 전력 사용량 아닐 것 같아. 재료 투입 비율 더더욱 아닐 것 같아. 기계장치의 작업 시간, 총체적인 이 기계장치가 가동 뭐 작업 시간이 총 얼마다라고 추정이 되어지면 당해 기간에 월 혹은 그 당해 연도에
해당되어지는 기계장치 작업시간으로 배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게 이제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인 것이야. 배부 부분에. 자, 그 다음. 부문 공통비의 배부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 자, 배부 기준이 자꾸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 간접 노무비는 각 부문에 직접 공원수 또는 직접 노무비 비율로 간접 노무비도 나눠가면 큰 탈이 없을 것 같아. 괜찮은 배부 기준일 것 같고, 그다음에 가스 수도료 계량기에 측정한 각 부문의 소비량으로 나눠가면 될 것 같고, 동력비 각 부문의 기계 마력수 곱하기 작업시간. 자, 요거는 앞에 여러분은 수업은 아니다. 원가액의 수업에 녹음해 놓은 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예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각 부분의 임금 지급액.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임금 지급액보다는 그냥 종업원수가 될 것 같아.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자체도 무슨 임금 지급의 비율이라기보다는 종업원별로 이제 나눠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 다음은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적절하지. 역시 마찬가지로 또 부문 공통비 배부 기준이야. 배부 기준 문제가 많다. 감가상각비 점유 면적 좋을 것 같아. 앞에서도 몇 번 문제지? 여기 6번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애다. 9번 점유 면적 괜찮을 것 같고, 건물의 가액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부문별 종업원수, 동력비 부문별 기계 마력수와 운전 시간수 좋다. 중앙난방비 부문별 기계 작업 시간, 기계 작업 시간보다는 난방비니까 면적, 그 건물의 면적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9번은 4번이 적합하지 않은 답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할 때 보조 부문은 이렇게 맞춰보자. 원가 계산할 때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배부돼야 한다. 이때 이상적인 배부 기준은 논리적이고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쉽게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배부 가장 적당하죠. 요게 이제 배부 기준을 쭉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과관계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적이고 원가에서 높은 상관관계. 인과관계지 뭐겠어. 그치? 자, 배부 기준 가장 건물의 관리 부문. 그리고 면적이겠네. 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장 인사 관리 부분, 종업원 수면 되겠다. 수선 유지 부문. 요거 좀 수선 유지 부문, 수선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이면 좋을 것 같아. 동력 부문, 종업원 수, 동력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기계 마력수 곱하기 작업 시간 이 정도 함수. 이게 적당하겠다. 그 다음에 11번 보조 분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 보조 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자, 어떤 애들이 있나요? 분배론가 계산 수업을 꼭 들으세요. 앞서 전에 있는 그 4주차에 실려져 있는 수업일 거야. 4주차. 직접 배부법, 단계식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출원가 가공법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언제 있는 거냐면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다음에 예정 배부한 다음에 그 배부 차이가 나타났을 때 매출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지. 제조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야. 11번의 1은. 자, 그 다음에 12번 보조 분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보조 분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4번이다. 그지? 요건 이제 연속배부법은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호배부법의 일종으로 아주 그 직접 배부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호 직접 배부법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간접 배분법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자, 보조분비 원가 배분 방법 중 상호 간의 용역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방법. 보조부문끼리의 용역 수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직접 배분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부문까지는 상호분 용역 수수 정도를 고려하는 방법.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직접 배분법, 단계식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런 순서대로 보조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보조부문끼리 용역 수수 정도를 고려하는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요. 여기가 가장 크고요. 상호 배분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단계식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간의 상호 용역수수 관계를 일정 부분만 일정 부분 이상 인식하는 방법.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 가만 뺀 나머지 방법이야. 그래서 15분의 2번. 다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부분. 자, 상호 배분법과 단계식 배분법은 일정 부분 이상 인정하는 법. 이건 완전히 인정하는 상호 연립방 정식법은 보조 부분과의 상호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일부 고려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의 배분 방법이 직접 배분법과 단계식 상호 배분법을 서로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식 배분법과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절충적인 방법이다. 그렇겠다. 그지? 그 다음에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방법이 단계식 배분법이라고 그랬어. 그죠? 용역 수수 정도가 높은 순서를 정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직접 배분법의 장단점은 인과관계 기준에 충실하다는 것이야. 제일 충실하지 않은 방법이야. 인과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모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만에 고려를 제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용역을 주고 받았을 텐데 완전히 무시하는 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계속 비슷한 문제예요. 보조분비 배부 방법인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식 배부법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계식 배부법이 가장 정확성이 낮다? 그렇지 않죠. 자, 이게 그래서 틀려. 직접 배부법이 정확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나머지 설명은 다 맞아야 돼. 가장 간단한 것은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고 단계식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용역의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 수수 정도가 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 19 비슷한 문제여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20번 보도록 하자.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대. 각 부문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문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때 동력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될 부분. 네,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동력 부문에서 절단 부분 갈 것. 자, 그러면 동력 부문비가 9만 원이죠. 자, 9만 원을 절단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 동력 부분의 공급 부분 9만 원을 갖다가 동력 부분 공급한 비율을 보세요. 조립 부분에 300kW, 절단 부분에 150kW, 총 얼마에 450kW지. 그것 가운데 요 150만큼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9만 곱하기 450분의 150 했더니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교수님 이거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자, 요걸 잘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강의, 원가액의 강의 벌써 이미 앞서 전에 올려놓은 부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에서 보조 부분 준 것은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예를 들어 수선 부분이 여기 수선 부분 횟수 준 거, 동력 부분의 횟수를 준 거 있지? 이거는 무시하고 이렇게 둘이만 나눠가는 거야. 여기 수선 부분 무시하잖아. 여기도 동력 부분도. 그지? 이렇게 둘만 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경우 A 부분에 배부될
제조 부문비는 얼마야? 다만 직접 배분법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 두 개의 원가가 있어요. 자, 걔들을 우선 자, 이거는 풀어주도록 할게. 자, 동력 부문 먼저 가보도록 하자. 동력 부문 9만 원을 가는데 9만 원을 가는데 A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600분의 400이다. 동력 부문비는 9만 원인데 곱하기 400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얼마가 총이 얼마인데 600. 자, 보자. 요거 A 부분이 400, B 부분이 600이 200이지. 그래서 직업배분법은 여기 200 주는 거 요건 무시하는 방법이니까 이 9만 원을 600분의 400 A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A 부분에 이게 뭐냐면 요게 아니고 A 부분으로 가야 될 A 부분으로 가야 될 제조 간접비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6만이 되겠네. 그렇지? 6만. 그 다음에 수선 부문비는 자, 수선 부문비는 3만을 나눠 가는데 여기 30대 30 비율로 나눠 가는 거야. 그래서 60분의 30. 3만을 나눠 가는데 자, 이거 쉬운 그 등식인데도 그 공식인데도 교수님이 써주는 이유가 있어. 반드시 이제 조금 복잡한 건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얼마라고 여기가? 30대 30, 30횟수 30횟수 그렇지? 자, 그래서 30횟수만큼 A 부분이 가져가는데 총체적으로는 60인 것이야. 그지? 자, 이 600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 알지? 600은 여기 400 더하기 200 한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 60도 30 더하기 30 한 것이야.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15,000이 되겠다. 자, 그러면 도합 6만 더하기 15,000 하면 75,000만큼 가져가. 75,000. 21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나눠가는 거를 부분비 대체표를 그려주겠어. 원래 자기 거다가, 그지? A 부분 자기 것에다가 자기 거 갖고 있지. 자, 그것을 9만 원을 6만 대 3만으로 나눠가고 있고. 3만 대 5만. 요 부분비 대체표는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세요. 부분비 대체표를 만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하는 동안에는. 실무에 가면 만들어 보겠지. 일목요연하게. 다음은 제조 부문비를 실제 금액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틀린 설명은 자, 배부율은 1개월간 실제 발생한 제조 부문비를 그 부문의 실제 조업도로 실제 배부율은 실제 제조 부문비를 실제 조업도로 나누겠지. 자, 그다음 부문비 배부율은 월말에 가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지? 예정으로 해야 월초에도 할 수 있는데 월말에 가야만 할 수 있어. 배부율은.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실제 금액으로 하는데 안 되겠지. 신속하게 못하기 때문에 예정 금액으로 예정 배부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거야. 월별 배부율이 조업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정상 배부, 예정 배부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거야. 그 다음 원가 계산 준칙의 내용이다. 일치하지 않는 규정. 원가 부문은 원가 요소를 분류 집계하는 계산상의 구분으로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분별 계산은 원가 요소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배부하고, 그렇지? 자, 보조 분비는 다시 직접 배부법, 단계식 배부법, 상호 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자, 이런 겁니다. 2번이 아주 정확한 원가 그 계산 방법 간의 부문별 원가 계산을 잘 설명한 부분이 2번이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 차이는 회계연도의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에 배분한다. 비정상인데 비정상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영업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랬잖아. 영업의 항목으로, 그지? 예.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표준은 부문별, 작업단원별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제조간접비 예정액으로, 표준이라고 할 때는 예정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문제냐 봤더니 마지막 문제. M공업사는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있대. 다음 자료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배부할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A 제품에 배부될. A 제품 이렇게 되어져 있지. 자, 그런데 절단 부분의 원가는 55만 원인데 뭘로 배부를 한다고 그랬어?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를 한다. 이 배부율을 이제 일단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단 부분의 배부율. 배부율 이제 구하는 것이야. 드디어. 배부율. 아이고. 배부율. 절단 부분. 절단 부분 B가 아니고 절단 부분의 배부율이야. 절단 부분의 제조 부분비가 얼마인데? 55만 원. 자, 50000 나누기 얼마냐 하면 직접 노동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노동 시간 500시간. 요거는 원이고 당연히 25만 원 500시간으로 나눈 것이야.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계산기 어디 갔어? 55만 나누기 500시간. 1100원인 것이야. 1100원. 뭐 직접 노동시간당. 직접 노동시간 맞지? 직접 노동시간당.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1100원짜리인 것이 절단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야? 조립 부분. 조립 부분. 자, 조립 부분의 배부율은 제조원가 60만 원. 제조간접비 60만 원 나누기 작업시간은 1000시간이네. 1000시간. 배부율 구하는 거 역시 그 개별원가 계산이나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야 이거? 이거는 뭐 암산으로 된다. 600원이겠다. 그지? 시간당 600원짜리야. 직접 노동시간당. 그러면 뭘 물어본 거야? 제품 A에 배부될 제조간접비. A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자, A 제품 A가 가지고 가야 될 제조간접비. 그치?
제조간접비는 A가 가져가야 될 제조간접비는 1,100원. 아이고. 1,100원 곱하기 몇 시간이야? 60시간. 60시간. 시간. 자, 요거 따오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시간 지워지니까 얼마인가가 나올 거고, 더하기 요거 600원짜리 또 곱하기 몇 시간? 조립 부분은 100시간. 요거 계산하면 1100 곱하기 60 하면 66,000원 더하기 뒤에 거는 600 곱하기 100 6만원. 60만원이 아니고 6만원.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둘을 합하면 126,000이 되겠다. 126,000원이라는 것이죠. 126,000원. 이렇게 글씨가 좀 작았었구나. 그지? 다시 하면 절단 부분의 배부율은 이와 같이 구하고 조립 부분의 배부율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지? 자, 제품 A 가져가야 되는 절단 부분 배부율 곱하기 절단 부분에서 사용한 시간, 조립 부분의 배부율 곱하기 조립 부분에서 사용한 시간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이야.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126,000이 되겠습니다.